자, 일어나세요. 일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십시오. 너무 빡세게 하나? 그런가? 좀 살살 할까? 좀 너무 빡세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 나는 개인적으로 일어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을 때,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내가 학원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때 조호일 수업이었다. 조호일 수업이었는데 50분씩이었어. 근데 그 조호일 수업을 들으려고 중3 때는 내가 집이 송파였거든요. 잠실 2단지에서 학원이 선릉역에 있었었어. 잘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타고 이제 2호선을 타고 빠바밤 가잖아요. 그럼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 걸어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려요. 50분 수업 들으려고. 3, 40분에 걸려서 50분 수업을 듣고 시작하면 끝날 거 아니야. 끝나고 안녕 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방학 때는 여러 개를 들었었죠. 니들 기준으로 보면 미적원, 미적투, 뭐 확통 뭐 이런 것도 여러 개 같이 들었었거든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평달에는 학교를 갔었을 때는 야자가 좀 심한 학교였어서 단대부고가 기숙학교는 아닌데 누구처럼 그 단대부고 야자가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붙잡았어요. 그 11시 타임으로 끊는 애가 있고 12시 타임으로 끊는 애가 있고 차양막 딱 닫아버리고 1시까지도 했었어요. 당시에는 죽재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면 잡아놓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공부를 이제 하게 돼서 잡혔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원이라는 데를 못 가. 12시까지 풀이야. 야자야. 죽도를 들고 있어 선생님들이. 잠은 패. 남학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수가 없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야자 분위기가. 니네 야간자 열었을 할 때 반벨러 선생님이 한 분씩 다 계시나요? 아 그렇구나. 야간자 열었을 있는 학교도 반벨러 한 명씩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있었어요. 그 반벨러 선생님들이 한 분씩 다 계셨었고, 그리고 학주가 왔다 갔다 하면 죽도 들고 다니고, 선생님들이 센 사람 죽도 들고 패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평달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었어요. 새벽반. 그러면 또 해야 돼. 50분 수업을 들으러 지하철 첫 차를 타서 새벽 6시까지 가는 거야 학원에.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수업을 듣고 그거 끝나고 학교로 가는 거야. 우리 연교시 있었거든요. 너무 짜증나더라고. 너무 짜증이 나서 아이 쌍 안 해. 학원을 이제 안 다니다가 3학년 때가 되니까 갑자기 본고사가 부활을 했거든요. 내가 수능 2세대야. 내가 고2 때 수능이라는 게 생겼고 문제도 지금 학력고사랑 좀 다른 생겼고 고3이 딱 됐는데 이제 본고사 준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지금 시스템인 학원을 대치동에 다녔던 거죠. 당시에 집이 대치동이었으니까 이사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스템인 데를 다니는데 주 1회 반도 있고 주 2회 반도 있고 뭐 이랬었어요. 저는 여기를 선호했어요. 주 1회 반. 하루만 가면 되니까. 일요일 날 하루 이렇게 가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게 그때는 주 1회 반이던 주 2회 반이던 수강료가 똑같았어요. 시간이 달랐겠지 물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지금처럼 6시간 기준으로 하자. 여기는 6시간이고 5시간 할까요? 5시간이고 여기 5시간이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5시간이나 이렇게 5시간이면 똑같잖아요. 두 개가. 똑같은데 여기를 선호했었는데 수강료가 그때도 비쌌어요. 40만 원이었어요. 당시에 1994년에. 그러니까 40만 원이었는데 그 다니는데 이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신사고 사장님 홍범준 씨가 학원 강사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주고 했었는데 자료 받으러 이제 갔었어요. 가서 수업을 잘하는 편이 아니셔서 수업을 듣는 것보다 가면 자료가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자료를 딱 받고 그 자료 받고 이제 가서 혼자 공부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선호했었는데 니들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니들은 지금쯤이면 엉덩이의 무게 엉덩이의 무게를 높일 시간이라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잖아. 그럼 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고 5시간 연강하는 것을 참아라 이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루 투자를 해서 얻어갔으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고3이잖아. 고3이니까 미친 듯이 하세요. 이번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내가 준 과제나 내가 준 교재 말고 다른 것을 더 푸는 학생을 몇 명 봤어요. 몇 명 봤는데 괜찮아요. 더 푸는 것도 괜찮은데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책 그거를 좀 열심히 잘 푸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뭔가 더 풀고 싶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먼저 푸세요. 받았니? 확통 교과서 받았니? 그러면 교과서를 먼저 푸세요. 교과서를 먼저 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더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아무 교재나 택해서 하세요. 수능 특강 추천드려요. 싸잖아. 수능 특강 싸잖아. 싸니까 수능 특강 같은 거 사셔서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좋다고 해서 그걸 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싸니까. 뭘 풀어도 비슷하니까 추천드리고. 됐어요. 이제 이항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파스칼 삼각형 잠깐 하고 확률적으로 넘어갈게요. 파스칼 삼각형. 확률론을 집대성한 사람이라고 불려요. 파스칼. 많이 들어봤죠? 파스칼 학원도 있고. 뭐 도박을 잘하려고 뭐 확률을 집대성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저 사람이 만든 삼각형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개 공식 할 때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한 사람은 한두 번쯤 봤던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대부분 알더라고. 많이 본 적 있죠? 곱셈 공식에서 어떤 규칙인지도 아시겠죠? 양쪽에 1 때려 박아 놓고 합한 거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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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지. x 더하기 y의 제곱의 개수를 쓴 거예요. x 더하기 y의 세제곱의 개수를 쓴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쓰지 마세요. x 더하기 y의 4제곱의 개수를 쓴 거예요.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플러스가 되면 전부 다 플러스로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라면 뿔마 이렇게 부호가 교대로 나타날 테고. 보면 실제로 그렇잖아.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의 제곱, x의 세제곱 더하기 3x제곱의 y, 그 다음에 3xy의 제곱, y의 해제곱 이랬을 테고. 된 거죠? 근데 얘가 뭐냐면 그 이항계수들의 성질을 써놓은 건데, 얘는 2개 중에서 2개를 뽑은 것, 2개 중에서 1개를 뽑은 것, 2개 중에서 1개도 뽑지 않은 것을 쓴 거예요. 실제 계수가 그렇잖아. 얘를 전개하게 되면 x로만 2개가 돼 있거나 x가 1개 붙어 있으면 y가 1개 붙고, x가 하나 있으면 y만 2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앞에 거를 써보면 2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x 기준으로 써보면 2개 중에서 1개를 뽑았어요. 2개 중에서 1개도 뽑지 않았어요. 이렇게 쓸 거 아니겠니? 그것도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줄을 보면 이렇게 되겠죠. 3개 중에서 3개를 뽑았습니다.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3개 중에서 1개를 뽑았네요. 3개 중에서 1개도 뽑지 않았어요. 이거를 쓴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 밑에 줄 너는 4시 4를 쓴 거고요. 이거 중요하다. 한 번만 경험해보면 잘 안 까먹어. 물론 까먹을 수도 있는데 잘 안 까먹어. 이렇게 가요. 마지막 것도 할까요? 얘는 5시 5. 그만 까먹어요 좀. 응? 맨날 까먹어. 까먹고 울고. 그러지 마요. 이렇게 썼을 거라고. 그럼 맨 윗줄도 알겠네. 일치 1이고 일치 제로겠네. 이렇게 됐죠? 이 안에도 되게 다양한 성질이 있어요. 다양한 성질이 있는데 필요한 것만 합시다.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합시다. 먼저 요거 1하고 2랑 더하면 3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걔를 조합의 이항 계수로 쓸게요. 2C1이랑 거꾸로 씁니다. 2C2랑 합했더니 걔가 3C2가 나와요 를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1하고 2하고 나오면 3이니까 2C1이랑 2C2랑 더하면 3C2가 되겠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쪽 2개 더 해볼까요? 3C1이랑
3C2랑 합하면, 즉 3이랑 3이랑 합하면 6이에요. 그 소리니까. 3C1이랑 3C2랑 합하면 4C2예요. 그 소리거든. 그거 쓸게요. 얘는 3C1이랑 3C2랑 합했더니 얘는 4C2예요. 그 소리야. 이렇게. 여기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 문제를 막 풀거나 할 때, 계산을 할 때 말이다. 2개짜리보다 한 큐에 해결하는 게 편하잖아. 한 큐로 해결하는데 규칙이 이렇다. 같고 하나 차이. 하나 차이죠. 이쪽도 같고 하나 차이. 하나 차이 큰 거를 세모라고 쓸게요. 다시 위에 거를 보시면 같고 하나 차이, 같고 하나 차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수를 하나 올려. 차수를 하나 올려. 원래 2였는 3으로 바뀌었죠?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큰 거 쓰세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차수 3차가 있었잖아. 차수를 하나 올려. 차수를 하나 올리고 큰 거 쓰세요. 규칙 보여요? 됐죠? 그러니까 니네가 경우의 수 연산을 막 했어요. 막 했는데 이런 게 나왔대. 10C7이랑 10C8을 더하는 게 나왔대. 이렇게. 그러면 같고 하나 차이잖아. 하나 차이니까 이렇게 하자는 소리야. 차수를 하나 올려. 11C8 이렇게 쓰라는 소리고, 11C8은요 11C3으로 계산할 수 있죠. 합해서 1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너로 계산을 합시다. 그 뜻이고, 그러면 C를 P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C를 P로 바꿔 연달아 3개를 곱하는 거잖아. 10 곱하기 9라 쓸 거고, 뒤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 3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2개를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가 편할 테니까 그렇게 계산합시다. 요거를 알게 돼요. 됐죠?